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지키는 김보겸 변호사입니다. 뇌나 척수에 종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일상은 멈춰버립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 중압감과 수술 이후의 예후를 기다리면서 견뎌온 시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여러분에게 보험사가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지급 거절 통보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객님, 상위세포종 2등급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입니다. 따라서 일반암 보험금의 10%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느냐라고 호소를 하는 건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게 매우 부족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철저히 서류와 논리로 움직이는 집단인데요. 오늘 영상 보험사의 논리적 모순을 파헤치고 또 병리학적 진실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류를 펼쳐보시면 보험사가 여러분을 설득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논리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등급이라는 수치입니다. 세포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2등급이니까 암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법리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등급은 종양이 얼마나 빨리 증식하는지, 즉 분화도와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고요. 하지만 암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종양의 성장 속도가 아니라 이 종양의 생물학적인 본질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종양의 정체성과 성장 속도를 교묘하게 혼동을 시키고 있고 본질적으로 악성인 종양을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경계성 종양으로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상위세포종은 그 발생 기전과 생물학적 특성상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서 악성으로 정의된 종양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격의 무기는 바로 병리학적 본질 그 자체인데요. 보험사랑 싸울 때 부위가 위험해서 암이다 라는 임상적 위험성만 주장을 하면 오히려 법리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근의 보수적인 판례들을 근거로 조직학적 진단이 우선이며 위험성만으로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리학적 데이터로 전면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병리의사들이 종양을 분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 종양 분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위세포종 형태 분류 번호는 9391/3인데요. 여기서 슬래시 뒤에 붙은 숫자 3이 바로 일반암 지급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국제표준분류 체계에서 끝자리 3은 악성, 즉 암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 종양이 보험사의 주장처럼 경계성 종양이었다면 끝자리는 1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단서에 2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종양의 학술적 이름표는 처음부터 암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슬래시 3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결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본인의 결과지에서 이 번호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나 번호로 결과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즉 KCD9 지침은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의학은 단순히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만 보던 단계를 넘어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 암을 정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검사 보고서를 보시면 몰레큘라 혹은 제네틱스 섹션을 정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ZFTA 유전자 융합이나 YAP1 유전자 융합 같은 분자 생물학적 특징이 한 줄이라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양의 등급과 관계없이 KCD9 지침에 따라서 명백한 악성 신생물, 즉 C코드로 진단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과거의 관행적인 지침을 들먹이면서 경계성이라고 주장을 할 때 2026년 국가표준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던 분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 D43 코드를 줬지만 제가 병리보고서를 다시 분석해서 ZFTA 유전자 융합 소견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결국 일반암 보험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보험사는 또 다른 전략을 펼칠 건데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자본을 받자라고 제안을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 섣불리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즉 보험사 측 자문의사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를 않고 보험사가 유리하게 편집한 서류만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안 좋은 소견을 내놓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동의하기 전에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반박 소견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분류 ICD-5-3 논리를 명문화하고 2026년 KCD 9차에 최신 유전자 분류 기준을 들이미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이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갈린다면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제가 실무에서 보험사를 압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세포종 2등급은 단순히 운에 맡길 싸움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정교한 삭감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병리학적 지식과 최신 지침 그리고 탄탄한 법적 전략이 결합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힘들고 외로웠던 투병의 시간들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진단서와 병리보고서가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서류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과 배상의 권리를 지키는 김보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